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빅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고정욱 작가님은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그리고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신데 여러분 그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한 번쯤 다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작가님은 실제로 본인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에 소연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소연이가 이제 스몰걸이었던 소연이가 어떻게 빅걸이 되어가는지 소연이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여기에서 이 책이 선생님 추천한 이유는 아주 그 주제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면에서 선생님 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요. 작가님의 말이 처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선생님 이 책을 처음에 막 뒤적거리다가 이 책을 읽어봐야지라고 딱 선택했던 계기가 작가의 말이었거든요. 책의 서문에 작가의 말이 나오는데 작가님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진행을 했지만 장애가 있어서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자 했지만 장애가 있는 자기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소설가로 전향을 하게 되고, 근데 소설도 책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책을 그래도 읽더라. 그래서 청소년 문학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작가의 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뭐냐면 플랜 B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거를 소연이에게 투영을 하여서 정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주변에, 선생님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런 친구들 있어요. 뭔가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선생님 가야금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봤고, 그림을 전공하는 친구들도 봤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봤는데요. 꼭 그 어떤 내가 무언가를 결심을 해서 그것이 되어야지. 그런 친구들이 내가 그거를 이루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실패했냐? 정말로 그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잘하고 보니까 어떤 자기 전공의 분야를 살렸지만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지 않았어도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은 사실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상황도 변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고수했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은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았어요. 선생님도 방송과 관련된 그런 뭐 방송 작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PD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런 거를 꿈꿨지만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나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스스로 자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잖아요. 그게 방송 일을 하는 것과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내가 하고자 했던 분야의 일을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연이가 어떤 상황에 터지냐면 이 책에는 소연이라는 인물과 김청강이라는 작가님이 나와요. 이 작가님은 이 고정욱 작가님 본인 자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소연이가 글을 잘 쓰는 친구였어요. 김청강 작가님의 문화생으로 이제 촉망받는 그런 문화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면서 엄마가 더 이상 서울에서 소연이랑 살 수 없게 돼가지고 부산으로 갑자기 내려가게 됩니다. 자, 고등학생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그 사는 지역을 통째로 바꿔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니까 소연이가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또 왕따를 당하게 돼요. 소연이도 막 이제 뭐 그런 활발한 성격이 아니고 좀 조용히 하고 새침한 성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오해를 사는 거죠. 뭐 서울에다 뭐 다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데다가 자기가 글을 좀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산에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글을 더 잘 쓰는 진석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재능을 타고난 아이인 거죠,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소연이는 또 좌절하게 돼요. 자기가 그나마 나는 글 좀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재능이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니까 소연이는 정말 갈팡질팡 하는 거죠. 정말 엎친 데 덮친다는 그런 위기를 계속 겪게 됩니다. 그런 소연이가
어떻게 빚거리 되어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이제 외삼촌 횟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외삼촌 횟집이 잘 안 돼요. 경기를 타는 거죠. 매상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소연이의 필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연이의 플랜 B가 나오는 거죠. 소연이는 그 진석이라는 친구를 보면서 자기는 이런 친구에 비하면 나의 글은 볼 것이 없다. 나는 이제 글 안 써.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외삼촌의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SNS에다가 소연이가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SNS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외삼촌 가게가 되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연이는 다른 가게들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 SNS에 올리는 글도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연이는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센스를 잘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연이의 플랜 B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연이는 소설가 혹은 시인을 꿈꿔왔지만 꼭 시인과 뭐 소설가만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작가님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연이가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 글과 관련된 또 다른 직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제시가 되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이 플랜 B, 플랜 C, 플랜 D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금 골똘히 하고 있는 무언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꼭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갈고 닦은 그 무엇인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삶에 쓰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3년간 방송부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방송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진학을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면서 지금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배웠던 거,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직업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플랜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 A가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고 플랜 B가 있다는 거, 플랜 B가 또 아니면 플랜 C가 있다는 거.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긴 삶 가운데 내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고전이 잘 녹아 있어요. 뭐 고도를 기다리며, 노인과 바다라든지 수레바퀴 아래서라든지 그런 고전들이 여기에 속속들이 녹아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런 고전을 배치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 고전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책을 통해서 그런 고전도 알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 그 고전도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빅걸, 빅보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진쌤의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